자, 봅시다. 다시 있고 25번까지 풀이했었죠. 기회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아까 17번에 S가 1이 안 되는데 제가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영재 말대로 1 곱하기 19는 제곱수가 아니죠. 1은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멍청해서 그랬나 보죠. 뭐. 자, 다음 문제도 몇 개 좀 살펴볼게. 자, 27번 하나 볼게요. 집합 AN을 n의 배수 집합으로 하고 AN과 A 사이 교집합이 뭐보다? AEN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때 AN은 이제 배수 집합이니까 n과 4의 최소 공배수가 있다면 그 숫자가 돼야 되겠다. 이걸 L이라고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은 n과 4의 최소 공배수다. 뭐 예를 들면 n이 6이었다. 뭐 6과 4의 최소 공배수는 뭐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A, 12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니까 이 L이라는 수가 A, EN에 뭐여야 된다. 자, 부분 집합이 되려면 L은 EN의 뭐다? 배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최소 같거나 배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EN이라는 숫자의 부분 집합에 12가 아니고 L, N과 4의 최소 공배수가 모두 포함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됐죠. 자, 근데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뭐를 또 만족해야 돼? 100이라는 원소가 A4-AN이 되도록 하는 또 100이라는 원소는 들어가지 않는다. A4에서 AN을 차집합한 고집합의 4의 배수에서 자, 4의 배수에는 100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으니까 AN이 뭐다? 4의 배수를 빼줬다는 얘기죠. 100은 빼줬다는 얘기죠. 즉 n의 배수 중에는 10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맞지? n의 배수 중에는 10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n은 바꿔 말하면 100의 약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밑에 있는 조건이 좀 더 우리에게 강력한 조건인 것 같은데, 뭘 쓴 경우야? A4에 의하면 100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없다는 건 차집합하면서 100이 빠졌다는 얘기고, AN과의 공통 부분에 100이 있었다는 얘기고, 즉 AN도 100을 갖고 있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n의 배수 중엔 100이 있었다. n은 100의 약수 중 하나다. 그럼 그런 숫자 중에서 여기 위에 이제 대입을 해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근데 최소 공배수가 뭐 n과 4의 최소 공배수가 2n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의 약수라고 해봤자 많지 않잖아. 9개밖에 없잖아. 찾는 게 더 빠를 것도 같고 찾다 보면 규칙성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n이라는 수는 1, 2의 제곱. 이걸 이렇게 쓰니까 좀 웃긴데. 1, 2, 2의 제곱. 뭐 몇 개 된다고 그냥 쓰자. 자, 1이고요. 100이고요. 2고요. 50이고요. 4고요. 25입니다. 큰일 났다. 안 맞아. 5부터 20. 10을 따로 쓰면 되겠지 뭐. 자, 이렇게 조절이 실패해버림. 자, 4의 공배수와 2의 2는 2, 4, 8. 누구냐 이거? 10이야? 그 다음에 40, 50. 100, 200, 10을 왜 밑에 따로 있냐고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잘 됐죠? n과 4의 뭐를 구해볼 거냐? 여기는 뭘 쓸 거냐면 L을 써볼게요. 4가 아니라 L. L과 N의 뭐야? 최소 공배수 써보자. 4입니다. 4와 N의 다시 쓰자. N과 4의 최소 공배수. 나오겠지? 자, 2와 4의 최소 공배수도 4고요. 4와 4의 최소 공배수도 4입니다. 5와 4의 최소 공배수 20이고요. 20과 4의 최소 공배수 20이고요. 너는 100이나 됩니다. 와우. 너는 2밖에 없었으니까 너도 100이고요. 너도 100입니다. 너는 4와 10이니까 20인가요? L이 2n의 배수여야 되죠. 너 되잖아. 너 되잖아. 넌 안 되네요. 너는 되잖아. 너는 안 되네요. 되잖아. 되잖아. 안 되네요. 되잖아. 되잖아. 되잖아.
3개가 안 됐죠? 9가지 경우 중에 3개를 제외한 6가지의 숫자는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 물론 여러분 그 L이란 숫자 4와 N의 최소 공배수가 2N의 배수였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말하자면 서로서로라서 4와 N을 곱했거나 아니면은 최소 2만 공약수라서 2 곱하기 N이 됐거나 하는 상황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구해도 되는데 지금 밑에 있는 조건에 의하면 N이 적어도 100의 약수다. 여기서 100의 약수 9개밖에 없으니까 9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만약 약수가 막 20개, 30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면 다 써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더 규칙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됐지? 아야. 자,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에 관한 게 있는데, 따마, 이거 할까? 안 할래. 자, 여러분이 해보면 잘 할 수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네? 자, 그 31번 같은 거 풀 때 도움을 좀 드리자면, A하고 B하고 C하고 한 다음에 다시 A 할 거잖아. 그것만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알면 좋아서. 그러니까 31번을 푼다기보다는 뭐 A 별표 B가 나와 있는데요. A 별표 B를 정리해보면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A 교집합 B에 여집합을 해놨는데 이거 교집합이 여집합이면 차집합 아닙니까? 차집합.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우리 자주 봤던 대칭 차집합 C네. 대칭 차집합 C는 뭐가? 교환이랑 결합이 성립한다는 걸 좀 이용해보자. X3까지는 그냥 정리하시다 보면 한번 나오겠죠. 대충 어떤 모양인지 알게 될 겁니다. X4 때문에 하는 거예요. X4가 A, 별표 B, 별표 C, 별표 A인데요. 순서대로 하죠. 딱히 관로가 없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한 집합 순서대로 연산을 할 건데 싫어요. 저는 옮길 겁니다. 너 일로 와 씨 해갖고 너 일로 땡겨. 너 일로 땡겨. 왜? 자리 바꾸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A랑 얘를 먼저 연산해. A. 그 다음에 B와 C를 하게 되는 거죠. A랑 A 연산하면 뭐 나온다고? 공집합 나온다니까? 자, 공집합이랑 B랑 C를 연산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봐. B와 C를 먼저 계산한다 치면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잖아. 어차피 연산하고 나면 집합이잖아. 내가 아까 말했어. 누군가와 A, 자기 자신을 연산하면 공집합이 되고, 자, A와, 뭐 알아둬야 될 이제 아이디어는 이런 거야. 어떤 집합 S와, 아이씨, 별표네. 별표로 쓸게요. 별표를 연산하면 공집합이 되고, 별표와, S와 공집합을 연산하면 S가 나와야 되죠. 너도 어쨌든 하나의 집합이잖아. 너와 공집합을 연산했으니, 너가 남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2개 걸리면,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도 된다, 이 말이야. 얘는 아이디어야. A가 여러 개 있고, B도 여러 개 있고, C도 여러 개 써져 있을 거 아니야.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연산하고 난 다음에 짝수 개면 공집합으로 날리고 홀수 개면 남기면 돼. 이해돼?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A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B, C는 날라가야 되고 A는 남아야 되죠. B, C는 짝수번 써져 있고 A는 홀수번 써져 있는 상황을 찾아오면 돼. 알겠지? 자, 나 다 가르쳐 줬다. 화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32번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파이팅 해보시기 바라고요. 33번 한번 볼까요? U는 뭐 1부터 20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 집합인데, 자, 31번 다 설명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U는 1부터 20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 집합인데, 호잇. 그 다음에 뭐야? A는, 선생님, A가요, 좀 별로예요. 왜 별로지? 아니라고 돼 있잖아. 아니, 기면 좋을 텐데, 왜 아니라고 돼 있을까요? 개빡치게 사람이. 참고로 N은 자연수라고 합니다. 2는 되고요. 9부터 안 돼요. N은 1 넣으면 9 안 되고요. 뭐 2 넣으면 16 안 되고요. 뭐 23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야,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너무 별로다, 그지? X 봐. X도 또 5n-1을 안 된대. 또 왜 안 된대, 맨날.
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되게 바꾸면 되잖아. 여집합을 붙여. 여집합이 되면 그럼 어떤 원소여야 되겠어? 그 7n 더하기 2만 남겠죠. 7n 더하기 2가 안 되는 애들 싸그리 다 들고 와야 되잖아. 7n 더하기 2가 아닌 애들 싸그리 다 모아놓은 게 A잖아. 그걸 제외하면 7n 더하기 2인 애들만 남겠죠. B의 여집합 또한 X가 뭐야? 5n-1인 친구들만 남았겠죠. A를 풀어 써보면 9, 16, 23 이렇게 돼서 쭉 200전까지 있었을 거고, 얘는 4, 9, 14 이렇게 돼서 쭉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걸렸을 거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라 했는데, 와, 근데 우리는 여집합 B 원소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집합, A 교집합 B를 구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생각하자. 응? 여집합. 그럼 A 여집합이랑 합집합 B 여집합이잖아. 이거의 원소의 개수 구한 다음에 200개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요? 예? 됐지? 전체 개수가 200이니까 거기서 뭘 빼자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빼버리자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개수 나올 거 아니야. 지금은 여집합을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억지로라도 여집합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근데 여집합으로 얘를 만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의 개수를 살린 다음에 너에다가 여집합 붙인 게 너니까 너의 개수 살려서 200개에서 빼면 답일 거다. 넌 몇 개 있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몇 개까지 있을까?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198 나누기 7하면은 17개인가요? 여기다가 17 넣으면 189, 191. 거짓말하지 마. 18이잖아. 18 아닌 것 같은데? 자, 20몇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98 나누기 17 하면 얼마죠? 17이 아니고 7이지. 나 왜 이러는 거야? 자, 7 하면은 7이 14, 58, 7, 8에 56까지. n에 28 넣었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 n에 1 넣었을 때부터 28 넣었을 때까지입니다. 28 넣으면, 198이고요 196이고요. 맞죠? 28 곱하기 7 하면 196이고요. 거기다가 2를 더했으면 198까지. 이렇게 있겠죠. 참고로 2가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 너는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해서 이건 좀 쉽네요. 40까지인가? 200 빼기 1인 40까지. 199까지. 40개가 있겠네. 자, 그럼 일단 너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 개수는 28개인 숫자와 40개인 숫자를 더하고 이제 공통인 부분을 조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공통 어떻게 찾아요? 이게 문제야. 공통 어떻게 찾냐? 여러분, 써보고 찾으세요. 됐죠?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혹시나 수학과에 진출하고 싶거나 나중에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왜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하고 궁금하시면 수학과에 가시고요. 저는 그런 거 가르칠 자신도 없고 그거 어려워. 이것만 하자. 7씩 늘고 5씩 느니까 35씩 늘어. 35씩 는다고. 그 다음에 처음수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게 처음수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수를 찾기 위해 초반에는 써보세요. 됐죠? 전 얘기했다. 직접 해서 찾으라고. 써서 찾아. 분해. 그 다음에 35씩 더해지는 44가 되어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혹시나 조금 확실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 써봐. 7좀 더하면 30이고 7 더하면 37이고 44잖아. 참고로 이까지 올 때까지도 뭐야 4, 9, 14 끝자리가 4거나 9인 놈 없었죠. 44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음 수는 44구나. 35씩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35 n-1 더하기 9다. 혹시 등차수열 배우셨으면 이렇게 생각해서 개수를 찾으면 빠르겠고 못 배우셨어도 35를 몇 번까지 더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5번까지는 더해도 되죠? 그러니까 6개의 수가 공통인 거죠. 1 넣어야 9고 2 넣으면 그거고 6 넣어야 35 곱하기 5까지는 더했으니까 6개의 공통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62개가 되겠고요. 62개를 조져내면 138개가 우리가 보고 싶었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네. 문제에서 뭐를 A 집합을 그런 규칙이 아닌 애들로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A 여집합의 원소들을 생각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라서 A 여집합들을 생각했고요. 그렇게 표현된 어떻게 보면 이제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로 표현된 애들의 뭐를
전체 개수를 구하는데 공통 부분 구할 때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공차는 이제 둘이 최소 공배수 구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7이랑 5였으니까 35였는데 예를 들어 뭐 8이랑 4였다면 8이고요. 6이랑 4였다면 12고요. 뭐 그런 식이긴 해. 근데 처음 시작 숫자는 그냥 단순히 12n, 뭐로 표현하기가 어렵거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초반에 몇 개 쓰다 보면 나올 텐데. 이게 빠르라. 알겠지? 사실 공통인 주치까지도 쓰다 보면 대충은 나오기 때문에 써서 하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안 물어봤네. 그러고 보니까 수원 안 배웠다. 나 수원 아직 선행 안 했다. 있나 혹시? 나이스. 그럼 등차수열이 뭔지는 다 알 거 아니야. 됐지?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인데 등차수열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뭐 어떤데? 하면 뭐 안 되나? 선행했으면 선행해서 문제 이용해서 풀을 수 있어야지. 자, 35번 마지막이니까 한번 볼게요. 학생 110명이 국영수 시험을 보는데 국어를 합격한 사람은 92명, 영어를 합격한 사람은 75명, 수학을 합격한 사람은 63명, 국어 영어 합격은 65, 국어 수학 54, 영어 수학 모두 합격 48, 세 과목 모두는 몇 명이 최소일까요? 라고 앉았습니다. 이게 뭘까? 미치겠네. 몇 번이나 강조했던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국영수 중요하죠. 뭐 과학사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다 1등급 받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학교 수준에서 대학을 가셔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수학 강사라서 수학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어학원 가서 물어보시면 국어라고 하시겠죠? 저는 수학학원 강사니까 수학이라고 할게요. 이건 장난이고 이제 수학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경쟁자가 적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말이야. 대신에 상위권인 애들 중에서도 성적을 더 잘 받는 건 중요하지만 어쨌든 다른 애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잘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성적을 잘 받고 하는 데는 유리하겠죠. 이렇게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말이야. 영어는 어떻게 보면 내신은 따기 쉽지 않지만 수능 영어라든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쉬워져 있는 게 사실이죠. 절대평가도 되었고 옛날에 비하면 난이도가 좀 적긴 하죠. 자, 그러니까 대학은 수학이 당락을 결정하진 않아. 국어가 훨씬 중요해요. 지금은 국어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고 등급 받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자, 근데 어쨌든 당장 수학을 잘해야지 대학을 갈 때 특히 여러분 이과를 희망하신다면 수학 잘하는 게 대학 갈 때 유리하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국어랑 영어는 자, 수학은 언제? 수학과를 가실 것도 아니고 뭐 공대 가시면 또 좀 더 하게 되겠지만 사실상 대학교 한 4학년 때까지 수학 공부 한참 하다 보면 더 이상 인생 살면서 수학 공부를 따로 더 하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특히 문과로 빠지거나 아예 저쪽으로 가버리면 수학이라는 건 한 번도 보지 않게 되겠죠. 그 혹여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막 의대라든지 수의대 이런 데 합격을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수학 안 봅니다. 사람 살리는데 수학 공부해서 할 건 아니잖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이거 뭐 죽을 확률이 52%네. 그럼 수술하지 말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이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죽이는 게 낫다. 오케이, 죽이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수학적인 내용이 거기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이란 게 대학 갈 때는 중요한 과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국어를 아주 잘하셨으면 좋겠고 영어는 글로벌 시대니까 다른 어떤 회사와 무역을 하거나 뭐 협정을 하거나 서류를 쓰거나 할 때는 반드시 공용어인 영어를 쓰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좀 더 학문적인 내용을 하게 되더라도 국문학이나 철학 관련된 게 아닌 이상 거진 대부분은 서양의 학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어가 영어잖아요. 13억의 중국 인구가 있죠. 13억의 중국 인구 중에 수학자 몇 명이나 되겠어? 그지? 13억의 인구 중 교수 몇 명이나 되겠어? 많긴 하겠지만 전 세계 교수가 더 많을 거 아니야. 모든 세상의 교수님들은 다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상대적으로 좀 이제 해외에서도 다룰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국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고급 정보는 당연히 좀 더 쉽게 읽히지 않게 좀 어렵게 포장되어 있겠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가 한국인이라서 그래. 생각을 국어로 하잖아. 또 생각을 국어로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장마여서 비가 엄청 많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못 갈 것 같아. 이런 날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노는 게 낫지. 그래서 아니면 선생님 저 오늘 가다가 빠져 죽을 것 같은데요 하고 이제 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은 비가 많이 와서 학원을 안 간다 라고 나에게 얘기할 거냐. 나는 비가 많이 와서 오늘 학원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미국 애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자, 영작을 잘 하진 못해서 영어로 표현하기 힘든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을 방해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태풍이 막았다. 내가 학교에 가게 하는 것을. 맞잖아. 이게 영작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작할 때 I don't when go 이지라 하면서 이제 나는 못 갔다 학교에 왜냐하면 why 이지라 하고 막 이제 아니면 뭐 because 막 storm rains 이지라 하고 있으면 이제 노답되는 거예요. 스톰이 너를 막은 겁니다. 학교에 못 가게. 얘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랑 다르다. 애초에 여러분 영어 지문 읽을 때 영어 지문 쓱 읽고 나서 그대로 답 바로 고를 수 있어? 해석하고 고르잖아. 해석해보고 아 이거 이 말이구나. 아 이게 저 말이구나 하고 나서 답 고르잖아. 미국 살다 왔어? 미국에 한 10년 살다 와가지고 저는 쓱 읽고 나서 그냥 보기에 있길래 찍었는데 맞던데요? 이런 수준 아니잖아 아직. 여러분 국어 잘해야 돼요. 그 왜 아시잖아. 영어 90점은 넘긴 하는데 항상 91, 94 이렇게 받네. 즉 3점짜리를 2개에서 3개 틀린 애들은 왜 그렇다? 전부 다 빈칸 추론, 제목 찾기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무슨 수준? 애들한테 뒤에 있는 답지 딱 들고 와서 야 여기 번역된 거 있지? 자 읽어보니까 답이 3번인 거 이해돼? 하면 애들이 이해 못해요 어차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을 뭔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읽으니까 아 이거 이 말인 것 같은데 2번 아니면 3번인데 이제 슬슬 헷갈리는 거야. 국어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국어 잘하면 해결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대학 갈 때도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남들보다 좀 더 고급 정보를 다룰 수 있으면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 면에서는 국어랑 영어를 끊임없이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고 영어는 어느 정도 수단이니까 어느 수준 이상 넘어가면 진짜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수학과 교수가 돼야 되겠다 하면은 당연히 영어도 수학과 학문적인 부분에는 교수님처럼 나머지에 정말 고급 정보인 학술지를 읽을, 논문을 읽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어느 정도 해석이 되면 충분하고 너무 특별한 단어나 뭐 몰라도 될 단어는 몰라도 돼. 단어 사전 보면 되고 물어보면 되잖아 그 사람한테. 무슨 뜻이냐 하면 되니까. 근데 국어는 좀 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됐죠? 국영수 나왔길래 얘기 잠깐 했습니다. 자, 국어는 92명, 영어는 75명, 수학은 63명. 모두 합격은 65, 국어 수학 합격 54, 영어 수학 모두 합격 48. 자, 얘는 A, B, C, D, E, F, G 나눠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문제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보죠. 국영수를 모두 합격한 인간은 아니고 하나라도 합격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아, 이거 다 써야 돼? 바로 계산할게. 국어 합격한 인간 몇 명? 92명. 영어는 75, 수학은 60세. 빼야죠. 공통인 거 국어와 영어 합격 65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수학보다 많은데? 국어 영어 합격생이? 국어 수학 모두 합격 54, 영어 수학 모두 합격 48. 그 다음 한 번 더 해야 돼. 모두 합격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얘죠. 모두 합격의 최소값 구하고 싶은 거죠. 딱 잘렸다. 자, 하여튼 선생님 얘 최소죠. 얘가 최소면 전체적으로는 값은 최소가 되겠죠. 자, 어쨌든 국영수의 전체 인원의 합은 언제 제일 클까요? 지금 문제 몇 명? 110명이 시험 쳤다 그랬지? 110명이 될 때겠죠. 네가 110명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 110명보다 크면 안 돼. 110명보다 크면 전체 인원 넘어가잖아. 유령이 있나? 뭐야, 그지? 110명보다는 작아야겠다. 네, 이렇게 되면 계산을 막 했을 때 x의 최대값이 나온 거지. 최소값은 네가 뭐보다 큰지를 확인해 와야 되겠죠. 너는 뭐보다 크겠노?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국어를 합격한 인간이 전부가 됐을 때 최소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음수라도 뜨는 날엔 그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건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해보자. 음수 뜨겠어. 음수 떴었으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음수 뜨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음수 뜨면 문제야. 이거 안 돼. 그럴 리는 없겠지 뭐. 자, 요게 x였고요. 계산해 볼게요. 자, 뭐 우회 계산이야. 더하기를 잘했다고 소리를 듣겠노? 아하. 요래 날리면 10이고 요래 날리면 플러스 9고 요래 날릴게요. 그냥 48 이거 빠면 44인가요?
몇이니? 54에다 63인가요? 63 더하기 x는 110보다 작거나 92보다. 실제 110은 될 수 있는지 잠깐 생각이나 해볼게. 110 뗄락 하면 57이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수학 영어 수학인가 이게? 국어 수학인가? 하여튼 영어 수학 합격한 놈이 48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 110명은 안 되는 거야. 즉 다 떨어진 새끼가 존재하는 거지. 다 떨어진 새끼가 없다 였을 때 최대 인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최대 인원이 지금 57이 나왔어요. 그건 안 돼요. 48 넘으면 안 되잖아. 둘이 합격이 48인데 그걸 넘어가면 안 되지 니가. 그건 안 되지. 근데 이제 제일 작은 값은 39 아니지 29가 맞나요? 29는 뭐 여기 세 개의 숫자보다 모두 작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는 복이 없는데요. 절망적이구만. 뭘 잘못된 거지? 자, 92, 75, 63, 65 제끼고 54 제끼고 48 제끼고. 나 설마 계산을 잘못했냐? 44, 10 9 53, 63 여기서 이거 빼면 29가 맞지 않나? 모두 합격한 수의 최소값이 39 그러면은 이걸 확인을 좀 해봐야겠구만. 92가 안 될 수 있다는 거네. 그럼 왜가 안 되는지 보자. 다 때문이겠지 뭐.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 나눌걸. 자, 이렇게 해볼게요. 국어, 영어 합친 놈도 몇 명이죠? 얘는 92 더하기 75에서 국어, 영어 65 빼야 되죠. 102명입니다. 이미 국어, 영어 합친 놈이 102명이나 되네요. 92가 될 수 없었던 게 여기 있네.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영어, 수학 더하기 해볼게요. 근데 영어, 수학이 국어에 비하면 인원수가 적어서 아마 국어, 영어가 제일 클 겁니다. 자, 아무튼 국어 92에다가 수학은 63이 됐나요? 국어, 수학 모두 합격 54시니까 이걸 빼면 9를 더해서 101. 그 다음에는 국수죠. 잠깐만! 영수가 아니고 내가 방금 국수 계산한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었다. 내가 이거 국어, 수학 계산했죠? 그러면 이제 영어, 수학 계산해줘야지. 영어 몇 놈? 75. 수학 몇 놈? 63놈. 그 다음에 영어, 수학 모두 합격 48. 15를 더해라 90개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커야 되죠. 따라서 102보다는 작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92명이면 되겠지 뭐 해버렸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였다? 그래, 지금 국어, 영어 합격한 새 합치고 맞나? 국어, 영어 동시 합격상 빼서 즉 국어, 영어 하나라도 합격한 애가 이미 102명인데 여기에 수학까지 얹혔는데 이게 92명?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개의 값 중 가장 클 수 있는 102보다는 너도 커야 된다 였습니다. 되겠나요? 이 부분까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됐니? 그러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39. 그 다음에 57은 지금 불가능하다 그랬죠. 최대 아마 48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좀 상세하게는 48일 때 진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죠. 자, 어쨌든 답은 39인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국어, 영어, 수학의 최소 인원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너보다는 인원수가 많아야 돼요. 그 점에서 제일 작은 게 국어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가정해보니 지금 보기에도 없는 답이 나왔네. 왜 그랬냐? 국어, 영어 합친 것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의 인원수를 생각해보니 102명이더라. 그 다음에 영어, 수학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영어, 수학이나 국어, 수학 확인해 봤는데 제일 큰 인원수는 국어, 영어를 합친 102명이었어요. 그건 넘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되겠죠? 자, 스텝 3는 그래도 가급적 한번 다음에 풀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다리야. 교육적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수능, 이것이 수능. 물론, 뭐, 수학 상하기 때문에 수능 문제들은 아니고, 교육적 문제거나,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이과 통합돼서 수학 하가 시험 범위에 등장할 리는 없지만 과거에 문과가 수학 2 현재로 따지면 수학 하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와 수학 1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단원을 쳤기 때문에 뜬금없지만 수능에 가끔 막 집합 문제라든지 명제 문제, 함수 문제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5년 정도.
그래서 혹시나 거기서 있을 문제도 가끔 있겠지만 여기는 뭐 일단 11월 교육청 문제였네요. 한번 2번 볼게요.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낸 거 맞습니다. 그 위엔 문제도 좋은 문제고 다음도 다 좋은 문제지만 2번 한번 풀어볼게. 20이하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요. A라는 숫자 집합은 원소를 8개, B도 원소를 8개 가지는데 공통 부분은 1개더라. 즉 합쳐갖고 15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공통이고 나머지는 각자 7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A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은 9의 배수가 I다. 이게 뭔 소리야? 둘이 뽑아서 9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잖아. 뭐 어떻게 뽑아야 9의 배수가 안 되노? 그 밑에 있는 거는 둘이 B의 원소에 또 둘의 합은 10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10의 배수가 안 되냐 이 말이야. 바꾸면 10의 배수는 언제 되는지를 알아야 안 될 때를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불어나는 나머지에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A 집합부터 찾아볼게요. 9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에 따라 숫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이다, 2다, 3이다, 4다, 5다, 6이다, 7이다, 8이다, 9다, 9는 없고 0이다. 따라서 20가지의 숫자 중에 9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는 뭐가 있냐면 1 있고요, 10 있고요, 19 있습니다. 2인 수는요, 2 있고요, 11 있고요, 20 있습니다. 3부터는요, 3과 10이 2개씩 있죠. 4는요, 4와 13 있고요. 5와 14, 6과 15, 7과 16, 8과 17, 9와 18은 9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에요. 됐지? 자, 그래서 A 집합의 원소에서 뭘 어떻게 뽑아야 합이 9의 배수가 아니냐면,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나머지가 4인수를 만약 골랐어. 4랑 13을 골랐어. 4랑 13 고를 수 있잖아. 4랑 13 골랐어. 그럼 누구 고르면 안 돼? 나머지가 5인수는 고르면 안 돼. 예를 들어 쌤이 4랑 13 중 하나인 4를 골랐어. 그럼 6이라든지. 왜 6이야? 5구나. 미안. 보통 내 글씨를 못 알아볼 일은 없는데 깜짝 놀랐네. 어떻게 더했는데 왜 10이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랑 얘 더하면 9죠. 얘랑 얘 더하면 18이죠. 따라서 9의 배수가 돼버립니다. 다시 네가 나머지가 2인 숫자 3개 중 하나를 뽑게 되면 나머지가 7인 숫자는 뽑으면 안 돼. 됐어?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9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뽑으면 안 돼. 그 다음 누구는 나머지가 0인수 9랑 18 중에는 둘 다 뽑으면 안 돼. 가 아니야. 2개를 동시에 뽑는 것만 제외하면 1개는 괜찮아요. 9는 뽑아도 돼. 18도 뽑아도 돼. 9랑 18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럼 9랑 18 더하면 27이니까 9의 배수가 되잖아. 근데 9 혼자 뽑으면 나머지 숫자가 그 어떤 것과 더해도 나머지가 0일 리는 없을 테니까 괜찮아요. 이 둘 중에 하나. 나머지 8개 숫자쌍 중에 적당히 골라서 몇 개 뽑으면 되겠다. 일단 요까지. 됐지? 다만 뭐를 2랑 11 같이 뽑아도 되냐? 그건 괜찮습니다. 3도 괜찮아요. 3, 12 뽑아도 돼요. 숫자 2개 더해서 9의 배수가 된다. 같은 나머지를 가졌는데 눈이 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은 나머지를 가졌는데 둘이 더해서 9의 배수가 될 수는 없죠. 4.5는 없으니까. 됐지? 그건 괜찮고. 자, 그러니까 뭐다? 1 뽑을 거면 8은 안 돼. 2 뽑을 거면 7은 안 돼. 또는 7 뽑을 거면 반대로 2는 안 돼. 이렇게 규칙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10으로 나눈 나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요거는 굳이 나머지 안 쓰고 바로 한번 써볼게요. 1과 11, 2와 12, 3과 13, 4와 14, 5와 15, 6과 16, 7과 17, 8과 18, 9와 19, 10과 2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가 합쳐서 10이 될 수 있는 애들끼리 뽑으면 안 돼. 예를 들어 네가 3과 13 중에 하나의 수를 뽑았다면 나머지가 3인 애를 뽑은 거니까 7인 애는 뽑아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과 7 더하면 10되잖아요. 그 다음 10의 배수도 하나는 되지만 2개는 안 되고 5의 배수는 둘 다 뽑는 것만 아니면 오케이입니다. 5의 배수는 5 더하기 5가 또 10이기 때문에 5의 배수 5를 하나 뽑거나 15를 하나 뽑는 건 괜찮아요. 근데 5랑 15를 같이 뽑아면 둘의 합이 20이니까 그건 안 되겠다. 됐지? 자, SA의 모든 원소의 합을 라지 SA,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SB라고 할 때 SA-SB의 최대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B에 있는 원소는 가급적 작을수록 좋겠고 A에 있는 원소는 가급적 클수록 좋겠다. 공통인 건 하나만 딱 하고 8개를 줄 건데 A에만 7개, 공통에 하나, B에만 7개를 줄 건데 B는 가급적 작은 거 집어넣고 A는 가급적 큰 거 집어넣는 게 유리하겠죠. 거리? 오케이. 자, 이제 뽑아보자. 자, 그럼 일단 20인 새끼한테 가봐.
15개니까 5개 빼곤 다 넣어야 돼. 그러니까 뺄 놈은 뭐 그때가 생각해보는데 중간에 있는 놈 빼면 되잖아. A에는 가급적 20, 19 이런 거 큰 거 다 때려봤고, 그 다음에 B에는 1, 2 같은 거 좀 작은 거 때려봤고, 그래서 중간에 뭐 6, 7, 8이라든지 뭐 90, 10 이런 거 빼면 되잖아. 뭐 그런 느낌으로 일단 접근해보자고. 물론 선생님 이거 답을 어떻게 찾아요? 뭐 하다 보면 찾게 되겠죠. 화이팅 해보자 이제. 자, 그래서 A에 B에 이제 숫자를 넣어보기로 하죠. 야, 20은 일단 A 주면 개꿀일 거 아니야. 20 줘, 그냥. 줘. B는, 다른 색깔로 할게요. A를 연두로, A를 주황으로 하면, 이것도 연두야. B는 연두로 해보죠. A에 20을 때려 박아. 왜? 클면 클수록 좋잖아. A에 20 때려 박아. 그럼 이제 A는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숫자가 생겨요. 2의 배수를 썼기 때문에 7의 배수는 쓰지 않기로 합니다. 됐죠? 이건 거의 확정이야. 20을 A에 안 넣고 5다 넣게? 그럼 B에 넣게? 그럼 뺄 거야? 왜 빼, 그걸? 쓸 거면 써야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9도 때려 박자, A에. 19도 넣어. 그냥 19도 줘. A 크면 클수록 좋지만. 자, 합이 적으니까 8, 17은 빼. 물론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19만 넣을 거면 8, 17 둘 다 넣는 게 더 클 수도 있잖아. 그건 아니지. 숫자 2개 합쳐야 되는 거니까. 근데 10, 19를 A에 때려 박을 거면 A는 8, 17 둘 다 넣는 것보다 크잖아. 근데 1과 19만 넣을 거면 8, 17이 더 크다. 그러니까 1, 19 넣거나 1, 10만 넣거나 이런 거는 이제 지양해야겠지. 지양해야겠지. 됐지. 자, 확인해보자마자 일단 19 넣었다 치고요. 넌 안 된다 칩시다. 그 다음은 큰 숫자가 누구야? 18이잖아. 18은 일단 뭐야? A에 줘. 그럼 18도 줘. 줘. 주면 되지. 대신 이제 9는 못 씁니다. 이까지는 일단 확정이야. 그 다음 큰 숫자인 17, 16은 못 써요. 왜? 우리 20, 19를 쓰는 대신에 17, 16 안 쓰기로 했단 말이지. 됐지? 뭐 일단 못 쓰니까 그래. 뭐 그렇다. 17, 16은 못 쓰네. 그렇다가 17, 16 B에 넣을까요? 그럼 17, 16은 B에 안 넣는 방향으로 일단 계속 가봐야겠지? 그렇게 큰 숫자 B에 주면 어떡해. B에는 최대한 작은 수만 줄 건데.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 15라는 숫자를 뭐야 A에 쓸까 말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이쯤부터 B에도 같은 고민을 해보자. B에 15를 쓰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그럴 수가 있나? 자, 일단 한번 해볼게. B는 반대로 1을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고민이 하나 됩니다. 1은 여기는 같은 라인은 같은 거 뽑아도 되거든요. 19, 11 다 뽑아도 돼요. 근데 A에 1 줄 바에는 B에 1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됐지? 그래서 B에는 1을 쓴다라고 일단 해보자. 2도 너한테 줘. 됐지? 1과 2는 B한테 줘. 대신에 이제 뭐는 못 써? 9, 19는 못 쓰고, 어차피 19는 A한테 있었으니까 B한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제는 18도 못 쓴다. 18도 어차피 A한테 있었으니까 뭐 딱히 아쉽지도 않아. 갖다 버려. 이제 고민은 10과 20이야. 근데 20도 어차피 A한테 줬잖아. 버려. 못 써, 일단. A가 가져갔으니까. 공집합으로, 교집합으로 만들면 숫자가 손해보잖아. 10은 이제 좀 애매하죠. 이건 조금 애매해요. 일단 고민해보자. 10을 당장 넣지 말고, 안 넣을 수 있으면 안 넣는 게 좋잖아. 10은 크니까요. 자, 그럼 3을 B한테 주자. 줘도 되지 않나? 그럼 3을 줬으니까 77을 못 쓴다. 이건 조금 고민해봐야겠다. B한테 7 줘야 되는 상황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A로 가보지. A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아까워라.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끝에 걸러 좀 지울게요. 자, 18까지 넣었고 20, 19 넣었습니다. 15는 넣어줘야겠네요. 14도 넣어주고 13도 넣고 12도 넣기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확정되어 있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네 개를 더 넣어서 밑에 라인에 한번 쓸게. 15, 14, 13, 12까지 모두 A에 따라 박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에 숫자 한 개가 공통으로 날아가면 괜찮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가보자. 야, 말려야 될 거 아니야. 15, 14 넣을 때 15, 14는 괜찮아요. 13, 12를 넣으면 안 되지. 왜 아무도 안 말려? 선생님 짠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짠 거 보고 자랐니? 본 적을 있어? 오, 놀랍군요. 언제까지 헤쳐먹을 거야? 자, 6은, 미안. 15를 넣으면 얘는 넣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를 넣을 거면 얘는 넣으면 안 되죠. 오케이.
그럼 이미 벌써 5개를 썼는데 3개를 더 줘야 되는데 그건 뭐지? 13, 12는 못 쓰니까 11과 10을 주자. 11과 10은 공통으로 또 뽑아도 되잖아. 맞지? 뭐 얘는 나머지가 2인수 나머지가 2인수인데 둘이 더했자 나머지 4밖에 안 되니까 아직 뭐 문제 없잖아. 뽑아도 돼. 자, 뽑아서 주고. 그럼 하나는 공통이야. 공통 누가 할지를 정하기 전에 자, 이제 갖다 버린 숫자 중에서 B의 최대한 채워봅시다. 그렇게 따지면 3 넣어. 그럼 뭐 7 안 넣으면 되지 뭐. 여기에 7과 16을 넣지 않을 거니까 7을 B에 주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줄 바엔 3 주는 게 낫잖아. 7 줄 바엔 3이 낫지. 4를 줄 것 같으면 66 안 넣으면 되지. 맞지? 5 충분히 선택할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 5랑 15 중에 하나까지는 괜찮다 했습니다. A에 넣을 바는 B에다가 5를 넣기로 하지. 일단 5개 넣었습니다. 좀 더 해야 돼요. 10을 줄 수는 없죠. A에 10을 줬기 때문에 10은 줄 수가 없습니다. (4를) 썼으니 6은 안 된다 했고, 야, 그 다음 왜 돼야 되노? B에 또 뭐 넣어야 되겠노, 여러분? 응? 얘랑 중복되잖아. 뭐 10이 중복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10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10을 주게 되면 중복되니까. 그러니까 11은 또 저기에 줬기 때문에 못 주는 상황이고요. 야, 그럼 12도 주고 13도 줘야 돼, 이제? 너무 슬픈데. 10을 중복으로 주는 게 나을지, 뭘 중복으로 주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10을 빼버리고 중복수를 준다. 몰라, 이건 좀 확인해보자. 그래서, 누가 중복할지를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데, 내 기억이면 6이 중복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 자, 10이 중복이었다 치자, 그러면. 자, 10이 교집합의 원소였다면 네가 교집합 원소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A는 뭐가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냐면 일단 요까지 왔고 그 중에서 제일 큰 6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남은 수 중에 제일 큰 거 6 집어넣긴 해야 되잖아. 너한테도 10을 줄 거라면. 너한테 6을 집어넣을 거면 너는 이제 10 받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중복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니까 찾아서 3개를 더 써야 된다. 10은 중복으로 줬고 6은 A에 마저 넣었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11은 중복이니까 12, 13 마저 넣어야 됩니다. 그냥 자, 다 더해보자. 그러면 이까지 결론이 가능할까? 와, 언제 다 빼고 앉았냐 이거. 자, 그러니까 15고요 25고요 35, 50인가요? B가? 50이고요 A는 쭈루루룩 더하면 얼마야 이거? 57 19의 3배한 57 요거는 29 21 50인가요? 둘이 더해서 113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능한 경우로는 이렇게 됐을 때는 63이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게 최대값이 맞느냐 하는 거죠. 됐지? 사실 그냥 규칙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되는 것들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2 교집합이 아니라고 해보자고. 자, B에 10 넣을 차례인데 12 교집합이 아니었다라고 해보자고. 그냥 알겠지?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거나 더 커지면 나가리 버리면 되잖아. 이제 됐어? 다른 색깔로 한번 찾아볼게요. 12 교집합이 아니다. 그럼 일단은 B한테 1, 2, 3, 4, 5를 쓰니까 6, 7, 8, 9는 못 썼고요. 자, 10은 내가 이제 교집합이었다면 이렇게 됐을 텐데 다른 경우로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10을 쓰지 말고 왜? 얘한테 있으니까 못 쓴다 하면 11을 교집합의 원소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여기 뒤에만 조금 다시 쓸게. 11이 교집합의 원소니까 네가 교집합의 원소가 됐죠. 10은 없었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6을 일단 주긴 줘야겠지, A한테. A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요 교집합이든 나발이든 이렇게 자기한테 정해지는 것 중에 제일 큰 숫자는 이제 남은 건 6이니까 6 줬어. 어차피 B는 6 못 쓰니까 A한테 6 주면 돼. 그 다음에 남은 건 또 뭐야? 12, 13을 너도 가져야 돼. 똑같이 12, 13을 가져야 돼. 왜? 선택지가 더 없잖아. 10 안 쓸 거고 11 넣었고 그 다음 제일 작은 수인 14, 12, 13 쓸 수밖에 없어요. 14, 15는 어차피 중복돼 버리니까 선택도 안 되고. 이까지 오면 여러분 봐봐. 합은 변하지 않게 113이죠. 근데 네가 뭐야? 10 대신 11로 변하니까 51로 줄어들잖아.
즉 차이는 113 빼기 51로서 62로 줄어들겠죠. 즉 12 공통이니까 11 할 수 있었는데 11 공통으로 날리고 나면 10 더해줘야 되잖아. 1 줄겠지 결과적으로. 그지? 자, 그래서 이제 12가 교집합 원소라고 하거나 이렇게 될 때마다 값이 더 줄어들면 더 줄어들었지. 참고로 12는 교집합 원소도 아니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교집합 원소가 되려면 그 다음으로 클 수 있는 14까지 가야 되는데 14를 여기 넣는 건 돼요. 4 다음에 14를 넣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14를 넣고 나면 값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더 작아지게 됩니다. 됐나?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은 너와 너라고 할 수 있겠고, 답은 63입니다. 됐나요?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 뭐 일단 거의 찍듯이 찾는 수준이긴 해. 모의고사 29번 문제답게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합이 9의 배수가 되지 않는, 합이 10의 배수가 되지 않는 순서쌍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그 이해를 한 상황이라면 그 다음은 뭐 해서 그냥 이제 제일 큰 새끼는 20, 19, 18부터 이제 A한테 집어넣기 시작해서 되는 거 넣어보고, B에도 제일 작은 것부터 넣어보고 규칙을 찾아가면서 맞춰가면서 넣어봐야 됩니다. 못 주겠냐. 그러라고 낸 문제인데 뭘. 끝. 일단 오늘 이렇게 첫 단원을 좀 마무리 해볼 건데, 남은 시간에 스텝 3를 풀기보다는 그 뒤에 내용이 명제잖아요? 그죠? 할 수 있을 땐 조금 더 이렇게 명제 개념 설명만 좀 필요한 부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풀이할 거 하고, 명제에서 좀 마무리 뒷부분 이제 절대부등식 내용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제 내용 조금만 볼게요. 자, 명제입니다. 명제에서는 뭐가 중요하게 다루죠? 조건이 중요하게 다루죠. 자, 명제라는 게 등장하면 명제는 뭐야?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게 명제입니다. 예? 하여튼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게 명제인데, 누가 봐도 이게 확연하게 참이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문장 또는 식을 이제 명제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명제는 그냥 단순 명제들도 다룰 수 있지만, 보통은 조건 두 개가 주어진 가정이면 결론이다 모양의 조건, 명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 명제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조건이에요. 즉 명제는 항상 참이거나 항상 틀린 애들을 명제라고 하는 거고요. 되게 기본적으로 항등식 이런 것들이 명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조건은 방정식, 이렇게 부등식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x에 어떤 수를 넣었더니 되더라? 되네. 안 되네? 그럼 안 되네. 이렇게 참거짓을 x라는 변수에 의해서, 미지수에 의해서 참거짓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뭐다? 진리집합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우리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고, 그 애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집합 원소가 뭐냐, 이게 진리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이라는 P가 있으면 이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 교과서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명제, 부정 뭐 이렇게 있는데, 명제는 부정하면 항상 참이던 명제가 항상 거짓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보는 명제 있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보통 왜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런 조건이면 조건, 즉 가정이면 결론이라는 조건, 이렇게 된 명제도 있죠. 요 명제는 부정하면 좀 급이 달라져요. 좀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 자,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조건을 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면 그냥 조건만 부정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 조건만 부정했다. P의 부정은 not P가 되겠고, P의 여집합이라, 잘못 썼다잉. 진리집합을 P라고 한다면 너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가 아닌 거. 됐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and 부정하면 or 되고, 같다를 부정하면 같지 않다가 되고, 크다를 부정하면 크지 않다가 되죠. 수학에서 부정하면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가 됩니다. 알겠죠? 쌤이 빨간색을 좋아해. 거짓이면, 부정하면 쌤은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아. 그건 뭐 파란색 좋아해? 그건 아니잖아. 검은색 좋아할 수도 있고 흰색 좋아할 수도 있죠. 그죠?
이 반의 모든 학생들이를 부정하면 어떤 학생이가 되는 이유는 그 뒤에 명제도 같이 부정해야 돼요. 자, 이 반 학생은 모두 남학생이다는 지금 거짓이에요. 예, 이게 라형이 존재하잖아. 따라서 이 반 학생 모두가 거짓이다. 아, 거짓. 제가 이제 어떤 다른 쌤한테 뭐 질문을 받았어. 쌤 반에 남자애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아? 하면 쌤이 아닌데요? 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쌤 어떻게 판단해? 다 여자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그 사람은 수학 강사하면 안 되지. 아, 모두 남자인 건 아니고 그럼 여자애는 몇 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판단해? 여학생이 최소 하나 이상 존재한다로 판단하는 거죠. 즉, 쌤 반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뭐뭐이다를 모든 뭐뭐가 뭐뭐다를 부정하면 어떤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남학생이 아니다 하니까 여학생이었죠. 혹시 소수 있나요? 없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자,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된다. 됐지? 수학에서의 부정은 말 그대로 그게 아니다 였습니다. 단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수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건 실수라는 전체 집합 안에서는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너를 무리수라고 하면 안 되죠. 허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하나의 집합 같은 거기 때문에 and or 쓸 수 있어요. 무슨 뜻? P and Q는 집합으로 따지면 라지 P에다가 교집합 Q를 의미하는 거고, P or Q는 집합 P에다가 합집합 Q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전체를 통째 부정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드모르간 법칙에서 너가 뒤집어지게 되겠죠. 됐어? 너를 부정한다는 거 드모르간 법칙으로 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드모르간 법칙, 여집합이 곧 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좀 해보자.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별하나요?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이라면 우리는 명제 P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조건 Q의 진리 집합을 포함하게 되면, 아니 반대로 말했는데 들어가게 되면 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P이면 Q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도 되겠죠. P이면 Q가 거짓이면 안 되는 게 있다. 참고로 안 되는 원소가 있겠죠.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지 못한 이유가 누구야? P의 원소이지만 Q가 아닌 원소가 있었기 때문에, 즉 P차 집합 Q라는 원소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고, 너를 반례라고 합니다. 가정은 만족하였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가 존재하더라. 그러면 그것은 뭐다? 거짓인 명제가 된다. 물론 이 명제가 참일 때도 있겠지만 틀릴 때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제의 참거짓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뿐이에요. 진리 집합이 포함되냐 안 되냐가 다예요.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는 좀 이제 너무 추상적이고, 진리 집합을 딱 잡아봤는데 부분 집합이 되더라 그러면은 무조건 참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상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건데,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너의 진리 집합을 보면 4, 8, 12 땡땡땡 2의 배수니까 2, 4, 6, 8 땡땡땡 이렇게 썼을 때 포함되죠. 따라서 너는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진리 집합은 가정을 참이 되게 하는 애들만 쓴 거고, 결론을 참이 되게 하는 애들만 쓴 거예요. 자, 근데 이 명제가 참거짓을 어떻게 판별하냐면 요것도 하나 봐봐. 자, 4랑 8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이 가정이 참이었을 때죠. 4의 배수 맞잖아. 4의 배수는 물어보면 맞다라고 할 수 있잖아. 조건 참이야? 맞아. 이 조건도 참이야? 이 조건에서도 2의 배수라는 결론 조건에서도 4, 8, 12는 2의 배수 되니까 참이죠. 그럼 이거이면 이거다는 참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맞을 때 맞대. 그럼 맞잖아. 근데 3은 어때요? 3보다는 다른 거 먼저 할까요? 2랑 6이라든지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거짓이죠. 4의 배수 맞아? 아니야? 아니지. 얘는 뭐야? 맞잖아. 얘는 되잖아. T.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거야. Q의 원소가 있고 P의 원소가 있는데 4, 8, 12는 여기 있었고
Q의 원소 2, 6, 10은 여기 어딘가 있는 애들인 거죠. 그죠?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낼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3, 9 이런 것들은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인 친구입니다.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수를 찾아봐도 네가 참인데 네가 거짓이게 만드는 애가 지금은 없어요. 맞죠? 지금은 없죠. 맞잖아. 4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 아닌 거 찾아오면 내가 이제 상 드릴 게 없잖아. 없지? 그래서 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참이라고 판단. 자, 다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아까 내가 강조했던 대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는 유일하다고 보면 돼. 진리 집합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게 전부야. 자, 근데 다른 방법은 표를 그려서 하는 거야. 어떤 원소를 찾아봤는데 둘 다 만족해 참.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돼? 참. 얘는 안 되는데 얘는 안 돼? 참으로 판단합니다. 얘가 되는데 얘가 안 되면 그때만 명제가 거짓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즉 너에게 참이 되는데 너는 아닌 원소 하나라도 존재하면 우리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4의 배수가 3의 배수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4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넌 참이지만 너는 거짓이죠. 근데 2라든지 6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아이고 6은 안 되지 아저씨야. 2라든지 10이라든지는 4의 배수도 아닌데 뭐야 3의 배수도 아니잖아. 너는 아니야. 그 다음에 너 뭐야 나 잘못 썼다. TT 먼저 쓸걸. 뭐 됐다. 늦었어. 자, 그래서 12, 24 이런 거는 뭐야 4의 배수도 맞고 3의 배수도 맞죠. 다음 뭐 있어? 3, 6 이런 것도 있잖아. 3, 6 이런 것들은 4의 배수는 아니지만 3의 배수는 맞죠. 자, 총 4가지 경우가 있죠. 참, 거짓, 참, 거짓가 4가지 순서성을 제가 써봤는데요. 얘는 참으로 판단, 얘도 참으로 판단, 얘도 참으로 판단, 얘만 거짓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원소가 존재하네. 존재하면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되는 것도 있겠고. 자, 근데 선생님 여기서 가정도 못 만족하는 새끼를 왜 확인하는 거예요? 하면은 좀 이유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자, 요걸 설명하고자 하나만 딱 볼게. 요 명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여러분 잘 봐. x가 실수일 때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파이이다. 자,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힌트를 좀 드리면 이걸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전체 집합을 제한한 거예요. 실수에서만 생각해라 이런 느낌이고 네가 가정이고 네가 결론이야. 그럼 가정의 진리 집합을 써보지. 진리 집합 쓰면 뭐 되니? 1 또는 i 또는 마이너스 i야?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는 호수 i가 우린 실수에서만 생각해야 되거든. 즉 없어요. 그 공집합입니다. 얘는 파이라는 수가 뜬금없이 있긴 하지만 파이라는 일단 원소가 하나 존재하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 맞죠? 되잖아. 그럼 이거 참이라고 판단해.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가정이 거짓이면요. 어떤 그 원소를 가져와도 가정이 다 거짓이죠. 가정이 거짓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모든 실수 다 들고 와도 가정에서는 맞잖아. 전체 집합이 실수 졸라 많을 거 아니야. 졸라 많은데 그 어떤 거 들고 와도 가정을 만족하는 애가 하나도 없죠. 가정이 거짓이면 결론이 무슨 소리를 해도 뭐 3인 소리를 하든 얘도 똑같이 안 되는 거 들고 와도 참이에요. 이거는 명제 판단할 때 그냥 그렇게 판단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선생님이 차은우가 돼 있어도 이상한 일은 아닌 거지. 괜찮은 세상인걸? 자, 뭐 하여튼 여러분도 될 수 있어. 차은우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말이죠. 하루 만에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건 지구 자전축이 뒤집었다는 얘기잖아. 굉장히 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겠죠. 내일 운석이 우리 옆에 떨어지면 우리 다 죽겠지 뭐. 근데 내가 차은우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다시 집합에서는 자, 어떻게 명제를 판단할 땐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전부고요.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고. 그래서 공집합이라면 어쨌든 참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교과서나 뭐 문제집에서 자주 보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학교 시험 기출에서 몇 년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항상 설명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렇구나. 그 혹시 저런 게 너무 흥미로우시면요 역시나 수학과에 진학하실 건데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약간 등 떠민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봐라. 이 세상에 쫓대는 건 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가면 뭐 재밌을 수도 있지 뭐. 안와 또 갔는데 생각으로 재밌을지.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어. 남녀 성비가 반반이야.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 성비가 좀 더 많거나. 장점이지. 아닌가?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명제 부정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요거까지는 이제 사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다룬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남는 시간 좀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P이면 Q이다를 통째로 부정해보자 이거. P이면 Q이다를 통째로 부정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데? P and not Q가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자,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었다고 쳐보자. 그냥 참이었다고 해보자. 참이었다고 해봐. 그냥 어떤 명제가 참인 게 있었어. 그 참인 명제를, 자, 이거 P이면 Q이다를 통째로 부정하는 거야. 이게 조건 P에 조건 Q의 부정이랑 느낌 좀 달라.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을 그냥 아예 안 써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명제 P이면 Q를 부정한다. 네가 만약 참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맞았던 새끼들이 다 틀려야 되죠. 니만 맞아야 되고, 맞지? 니만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원소를 부정하니까 뭐가 돼야 돼? P에는 있지만 Q에는 없는 새끼, 즉 원래 명제가 거짓인 애가 나오면 정답이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P and not Q라고 부릅니다. 이걸 좋은 방법은 아니야.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둬야 돼. 명제라는 걸 부정할 수 있어. 조건도 부정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집에서 무슨 명제가 나와? 조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얘를 중점적으로 볼 거거든.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근데 너를 통째로 부정하는 경우는 이제 사실상 교과 외 내용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문제집이나 어디에서 명제 부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건들을 부정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조건을 부정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충분하고, 사실상 조건의 부정이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충분하고, 혹시나 나올 일 같은 것도 없습니다. 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거는 얘만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비슷한 명제를 하나 설명드린 거고, 얘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알겠지? 난 못 봤다 아직까지. 혹시라도 나오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을 끝낼 건데, 명제 P이면 Q이다가 나오죠.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여기라는 게 있겠죠.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Q가 P의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모르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된다고 하면은 뭐 같은 집합일 땐 되겠죠. 즉, 요 명제의 참거짓과 역의 참거짓 판별은 이제 같지가 않죠. 그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지? 근데 대우 명제는 반드시 같은 명제죠. 왜? 만약 네가 참이라서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집합이었다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일 것이므로 너도 참이 될 거니까. 반대로 네가 거짓이면 너도 거짓이 됩니다. 즉 역과 대우의 뭐는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다라고 표현하죠.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교육과정에서 2가 빠졌거든. 혹시 선행하면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2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명제의 2라는 건 명제의 조건들을 각각 부정한 겁니다. 너 아니라고 하고 너 아니라고 해서 화살표 준 게 2예요. 이걸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에서 뺐는데 이거랑 애새끼들이 이걸 너무 많이 헷갈려 해서 가르칠 거면 이걸 제대로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빼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지 다 빼버렸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너는 등장하진 않으니까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둡시다. 즉 여러분들은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면 그냥 조건만을 부정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명제의 참거짓을 어떻게 판별할 거냐인데, 반드시 집합으로 한다라는 점과 발레라는 것이 P의 원소이자 Q의 원소는 아닌 이런 원소가 존재했기 때문에 거짓임을 밝힐 수 있다. 이런 거 이해하고 요 정도는 그냥 하라는 둡시다. 혹시 모르니까. 내년에 또 시험 치셔야 될 분 몇 분 앉아 계시잖아. 그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저런 건 좀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명제 역과 대우인데 역은 사실 드라마틱하게 활용할 일이 없는데 대우는 중요하죠.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다, 진리값이 같다, 동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제와 대우는 요 판단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명제의 참을 판단할 때 대우를 활용할 수가 있다.
다음 단원에 나오는 대우증명법이죠.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과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 좀 많이 낼 건데 앞에 집합까지 쭉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단원씩 풀어야 맞나? 다음 시간에 풀이하고 또 진도 맞아 나가고 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좀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